자, 여러분, 먼저 출원 절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값이 있습니다. 제 값이 A와 B와 C에 대해서 새롭게 발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값이 A, B, C를 발명했을 때부터 이 A, B, C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권리 이름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줄여서 특받권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은 특허를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것 가지고는 특허권이 획득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초로 특허 청구의 관계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지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바로 우리는 출원 절차라고 해요. 그래서 출원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갑은 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 소정의 서류를 준비해서 특허청에 특허를 내어달라는 신청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출원이 바로 특허청에게 특허를 내어달라는 신청이라는 거죠. 이때 이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먼저 출원 신청서인 출원서, 그 다음에 발명의 내용을 적은 명세서,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도면, 그 다음에 발명의 내용을 요약한 요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제 출원서 같은 경우에는 서류적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예요. 그래서 출원인의 성명 주소, 그 다음에 대리인을 끼고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그 다음에 발명의 명칭, 그 다음에 발명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세서는 발명을 적는 곳이라고 했죠. 이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청구 범위, 그 다음에 발명의 설명, 그 다음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도면의 간단한 설명. 그래서 명세서에는 청구 범위, 발명의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기재해야 돼요. 자, 이제 발명의 설명은 이 A, B, C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A, B, C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어떤 이 발명의 목적, 그 다음에 구성, 그 다음에 효과, 그 다음에 뭐 배경기술, 그 다음에 뭐 이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그래서 이 A, B, C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구 범위는 무엇인가? 이제 특허 대상을 기재하는 게 바로 청구 범위예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대상, 즉 특허를 청구하는 대상을 기재하는 게 바로 청구 범위입니다. 만약에 청구 범위에 A, B, C를 전부 다 기재했다면은 이 A, B, C가 특허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록 갑이 A, B, C 세 가지 발명했지만 청구 범위에 A만 기재했더라. 그럼 이제 특허 대상은 오로지 A만 되고 B, C는 특허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때 청구 범위는요, 이미 발명의 설명에 A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기재했기 때문에 구성을 중심으로 청구 범위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 갑이 청구 범위에 A만 기재해서 출원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제 출원서 등을 접수받은 특허청은 이제 소정의 방식 심사를 하게 돼요. 총 4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출원인의 행위 능력. 19세 이상은 행위 능력에 문제가 없는데, 미성년자나 또는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대리권. 일반적으로 특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변리사를 끼고서 출원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러한 변리사가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는지 이런 부분을 또 체크하고,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한 방식을 지켰는지, 예를 들어 이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했는지, 그 다음에 그 서류에 기재해야 할 부분을 기재했는지, 그 다음에 서류 제출 기간을 지켰는지 등을 이제 또 체크를 하고, 다음에 수수료,
이제 특허 청구의 관계에서 절차를 밟을 때마다 그 서비스 대가, 그 이용료를 내야 되는데 이를 바로 수수료를 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을 때마다 그 대가, 즉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를 이제 두 문자로 행대방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식 심사로서 행대방수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뒤에 이 발명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출원 공개라고 해요. 현재 이제 명세서에 A, B, C가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발명 A, B, C가 공개가 되겠죠. 그러면 출원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중복 투자 연구 방지. 현재 A, B, C가 발명이 되었고 출원 절차에 있으니까 더 이상 이 A, B, C를 중복적으로 투자하고 연구하지 마라. 이제 이런 부분을 공중에게 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중의 이용 가능성 확보. 자, 여러분, 특허권은 독점권입니다. 맞죠? 근데 그 독점권을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특허법의 목적은요, 산업발전이에요. 근데 산업발전을 무엇으로 하려고 하냐? 기술발전을 통해서 산업발전을 이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술발전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기술에 대한 사용이 많아야 한다. 기술에 대한 사용이 많이 있어야지 그 기술에 대한 어떤 개량이 있을 수 있고 기술에 대한 진보가 발생해서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산업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술 사용이 많으려면은 많은 사람이 그 기술을 알고 있어야겠죠. 많은 사람이 그 기술을 알고서 기술을 많이 사용해야지 그만큼 개량 가능성, 진보 가능성이 높아져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술 사용이 많아질 수 있는 근간에 바로 출원 공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권은요, 출원 공개를 통해서 산업 발전에 기여한 대가로 주는 독점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특허권은 독점권인데 만약에 갑이 이 A에 대해서 특허권을 획득하면은 갑만이 이 A를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A를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공중이 이러한 기술을 많이 사용해서 기술 발전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특허권은 독점권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허권은요, 출원으로부터 20년까지만 인정되는 독점권이고 20년 뒤에는 소멸됩니다. 20년 뒤에는 소멸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A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A를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개량 진보 가능성이 생겨서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고 궁극적으로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여튼 이제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출원 공개입니다. 이제 공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에 20년까지 인정되는 독점권을 부여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출원 공개의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또 가만히 있으면은 특허권이 획득되는 게 아니라 이 A가 특허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심사해달라는 심사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출원 1로부터 3년까지 이제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A가 특허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만약에 3년까지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특허를 받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서 이 출원을 취하간주 시켜버립니다. 즉 출원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심사 청구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이 A를 심사할 특허청 공무원의 심사관이 배정되면서 이 A가 특허를 받을 만한 발명인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를 바로 실체 심사라고 해요.
현재 이제 특허 대상이 A이기 때문에 A에 대해서만 실질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A, B, C를 전부 다 청구 범위에 기재했으면은 A, B, C에 대해서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현재 청구 범위에는 A만 기재를 했기 때문에 A만 이제 실체 심사로서 특허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발명인지 체크하게 된다. 이때 이제 특허를 받으려면은 특허 요건을 구비해야 돼요. 이때 이제 특허 요건은 신규성과 진보성으로 대표됩니다. 여러분, 뭔가 이제 이름만 봐도 뭐 감이 와닿죠? 신규성은 말 그대로 이 발명이 새로울 것. 그 다음에 진보성은 이 발명이 기존의 발명보다 진보할 것. 그래서 신규성과 진보성으로 대표되는 특허 요건을 구비해야지 특허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른 특허 요건들이 있는데 그러한 나머지 특허 요건들은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심사관이 한번 실체 심사를 해보니까 특허를 거절할 이유가 없더라. 아 그래, 신규성, 진보성 모두 있더라. 그래서 특허를 거절할 이유가 없더라. 그러면은 특허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 A는 신규성이 없더라 또는 진보성이 없더라. 즉 특허를 거절할 이유가 있더라. 바로 이제 거절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요. 가봐, 지금 너의 발명 A에는 신규성이 없어 또는 진보성이 없어. 이런 식으로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그 다음에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즉 한번 네 의견을 말해봐라는 거죠. 그래서 의견서 제출 기회를 2개월간 부여하는데 그러면 이 2개월 동안 갑은 한번 체크해보고 심사관의 이 거절 이유 통지를 체크해보고 보니까 이제 심사관이 신규성, 진보성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판단한 것 같다. 그러면은 제 반박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님 보니까 이거 신규성, 진보성 있는 발명이에요. 심사관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할 수 있고 또는 보니까 그래 신규성, 진보성이 없는 게 맞더라. 그러면은 발명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보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견서나 보정을 통해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추론인이 이렇게 대응을 한 결과 거절 이유가 전부 해소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거절 이유가 없더라. 특허를 거절할 이유가 없더라. 그러면은 특허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러한 어떤 추론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더라. 여전히 거절 이유가 남아있더라. 신규성, 진보성, 흠결이더라. 위반이더라. 그러면은 거절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거절 결정이 끝이냐?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 거절 결정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다시 한번 보정을 해서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바로 재심사랍니다. 그래서 재심사 청구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근데 보니까 도저히 이 거절 결정을 납득할 수가 없다. 심사관이 잘못 판단한 거다. 그래서 난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싶다 하면은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소한 용어가 나왔죠. 심판. 여러분 이제 법원의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우리는 재판이라고 하죠. 그러면 심판은 무엇이냐?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적법성을 구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행정청의 행정행위, 즉 이 거절 결정에 대해서 적법성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바로 심판이다.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다. 그래서 이 심판은요 특허청 산하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되게 다양한 심판이 있어요. 뭐 무효 심판도 있고, 뭐 정정 심판도 있고, 권리 범위 확인 심판도 있고, 되게 다양한 심판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진도 나가면서 살펴볼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한번 거절 결정에 대해서 다투어 볼 수 있다. 자, 다음 이제 특허 결정을 전제로 한번 또 계속 나가볼게요.
그래서 특허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출원인에게 특허 결정을 알리기 위해서 특허 결정 등본을 송달해요. 그러면은 이제 출원인은 특허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 3월까지 특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제 특허료를 납부해야지 비로소 설정 등록이라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서 특허권이 발생해요. 이제 이 설정 등록이 바로 특허권 등록이에요. 그래서 설정 등록이 바로 특허권의 발생이다. 그러면은 이제 특허권이 이제 발생한 순간부터 A에 대해서는 이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간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제3자가 마음대로 A를 갑의 허락도 없이 사용한다 그러면은 바로 A에 대한 특허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B씨는 어떤가? 특허 대상이 아니었던 이제 B씨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로지 이제 특허 대상이었던 A만이 독점권의 대상으로서 갑이 20년 동안 A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설정 등록이라는 특허권 발생이 이루어진 뒤에 이 등록을 공고합니다. 이를 등록 공고라고 해요. 이제 등록 공고라 함은 특허권이 발생했으니까 이 A에 대해서 특허권이 발생했으니까 공중은 이 A에 대해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침해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공고로서 이제 이 출원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가 출원 절차 개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숙지,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습할 때 여러분들께서 따라서 그릴 수 있게끔 연습을 하세요. 앞으로 이제 각 단계마다 또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은 대략적으로 큰 그림, 그래서 숲부터 먼저 이제 살펴보는 그러한 설명을 제가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출원 절차 교육이고, 그다음 이제 책의 맨 앞 페이지에 있는 그 목차를 보면서 저희가 앞으로 무엇을 배울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서두에 그 차례 보시면요, 먼저 제1편 특허제도. 그래서 제1장 특허제도의 목적은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 제도의 목적은 산업 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특허법은 어떠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장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 세계적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통일화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체결된 조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인데, 이 부분은 나머지 내용 전부 다 하고 맨 마지막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2편 총칙. 이 총칙은요, 특허법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제1장 특허법의 객체. 그래서 특허법의 객체는 발명이에요. 그래서 이 발명에 대한 의미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2장 특허법의 주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특허법에서 주체가 되기 위한 능력. 그 다음에 대리인을 끼고 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나 대리권의 소멸 사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허에 관한 권리가 공유일 때 그러면은 공유자들은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제3장 기일과 기간. 그래서 기일과 기간의 개념과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제4장 절차의 수행. 그래서 출원 절차나 심판 절차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총칙 같은 경우에는요, 그 4편까지 하고 이제 먼저 제3편, 제4편부터 하고 이제 2편으로 돌아와서 총칙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3편 특허 요건. 여러분, 이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허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발명,
즉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발명은요, 출원 단계에서 거절 이유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거절 이유를 해소하지 못하면은 거절 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발명이 이제 특허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더라. 그러면은 제3자는 특허청에 이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이를 정보 제공이라 해요. 그래서 정보 제공 사유를 구성한다. 그래서 제3자는 이제 출원 발명에 대해서 저 발명은 신규성, 진보성이 없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어요라고 이제 고자질하는 게 바로 정보 제공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특허 요건이 없어서 등록되지 말아야 할 발명이 이게 간과되어서 잘못 등록되었더라. 그래서 특허권이 발생했더라. 그러면은 그 하자에 있는 특허를 없애야겠죠. 그래서 이제 특허 요건이 없는 발명이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 사유가 돼요. 그래서 무효 심판에 의해서 특허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취소 사유도 구성하는데 무효나 취소나 둘 다 이제 특허권을 소멸시키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차이는 해당 파트 와서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특허 요건이 없는 경우에 출원 단계에서는 거절 이유, 정보 제공 사유를 구성하고 등록 후에는 무효 사유, 취소 사유를 구성한다. 그래서 특허 요건이 총 9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중요한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제 발명자가 발명을 완성할 때부터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또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어떤 속성, 그래서 누가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보시면은 먼저 제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그래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고, 플러스 이 특박권은 또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 승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명자로부터 그 발명을 승계받은 자, 승계인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제3장 무권리자의 출원. 여러분, 무권리자가 뭐냐? 발명자도 아니고 승계인도 아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갑이 A를 발명했어요. 그러면은 이 A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갑이 이제 가지게 되겠죠. 근데 제3자 을이 A 발명을 몰래 이제 모방해서 출원한 겁니다. 그 뭐죠? 을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지금 출원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무권리자에 대해서 특허를 허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권리자에 대한 취급, 그 다음에 정당한 권리자인 갑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이제 제3장 무권리자의 출원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4장 직무발명. 이 직무발명은 더 이상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이제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또 실무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합격 후 실무를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에 제5편 출원 및 심사. 그래서 제가 아까 출원 절차 개요에 대해서 그려드렸는데 이 부분을 보다 더 자세하게 여기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1장 출원 및 심사 절차 개요. 그래서 여기서 보다 이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배워보고, 그다음에 제2장 특유 출원. 그래서 출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출원 제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또 하나씩 살펴볼 것이고, 그다음에 제3장 심사 절차.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출원인은 출원 1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 총을 해야지 비로소 실체 심사가 이루어진다 했죠. 이때 특허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으면은 바로 거절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절 이유를 통지서죠. 그리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2개월 동안 부여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2개월 동안 출원인은 한번 그 거절 이유 통지를 검토해보고서 반박을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던가 아니면은 보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배우게 될 것이고, 만약에 거절 결정이 되었더라, 거절 이유를 해소하지 못해서 거절 결정이 된 경우에, 그러면은 출원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다시 한번 특허를 도모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재심사 청구. 그래서 다시 이제 보정을 해서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고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도저히 이제 거절 결정이 납득이 안 되더라, 그러면은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통해서 다투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제1절 거절 이유 통지, 제2절 보정, 제3절 재심사, 이런 부분에서 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다음에 이제 제6편 PCT, 이제 특허 협력 조약이라는데, 좀 더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국제 출원 절차입니다. 이제 보다 편하게 다른 나라의 특허를 받기 위한 절차인데, 근데 특허법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특허법 강사 중에 저보다 이 PCT를 잘 설명하시는 분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음에 이제 제7편 청구범위에서 여러분 다시 복습. 이제 출원 시에 명세서를 기재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때 명세서에는 청구범위, 그 다음에 발명의 설명, 그 다음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도면에 간단한 설명을 기재해서 했어요. 맞죠? 이때 여러분 청구범위가 뭐였죠?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기재하는 것이 바로 청구범위였습니다. 즉 특허 대상, 특허 청구 대상을 바로 이 청구범위에 기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청구범위는 법률 문서예요. 맞죠?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법률적 해석이 가미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청구범위를 해석하려면 법적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법리적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배우게 될 겁니다. 다음 이제 제8편 특허권. 먼저 제1장 특허권의 발생과 소멸. 그래서 여러분 거절 이유가 없더라, 그러면 이제 특허 결정이 이루어졌죠. 그러면은 특허 결정 등본 송달되고, 그러면은 이제 특허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 3월 내 특허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면은 뭐였죠? 이제 설정 등록이 되면서 특허권이 발생하더라. 이게 바로 특허권의 발생이죠. 그래서 특허료를 납부하는 그 절차가 또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발생, 그 다음에 소멸. 그래서 특허권은 여러분 제가 기간 제한이 있는 독점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존속하는 독점권이라 했어요. 그래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일단 소멸하고, 또 무효나 취소에 의해서 스톱업 소멸될 수 있고, 또 중간에 포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허권을 포기해서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제2장 특허권의 효력. 그래서 먼저 총설 있고, 그 다음에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 연장. 여러분, 그래서 존속기간은 뭐라 했죠? 자, 이제 출원이 있으면은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가 존속기간이 됐죠. 근데 여러분 특허권은 설정 등록 때부터 발생하죠. 이때부터 특허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 때부터 이 20년까지 되겠죠. 즉 설정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가 바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다. 다시, 설정 등록부터 20년까지가 아니라 설정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즉 이 기간이 바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돼요. 이때는 특허권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이때 설정 등록 때 특허권이 발생하니까. 한편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제가 출원은 이렇게 골뱅이로
쓸 것이고 설정 등록은 앞으로 이렇게 R로 쓸 거예요. 이제 A는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출원을 영어로 어플리케이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정 등록은 레지스트레이션. 그래서 R로 이제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 연장. 만약에 이제 심사가 너무 늦게 되어서 늦게 이제 설정 등록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다른 법에 의해서 발명을 쓸 수 없었던 경우에 특허를 받았음에도 다른 법의 제한에 의해서 발명을 쓸 수 없었던 경우에 이때 이제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활용해서 그 특허 발명을 쓸 수 없었던 기간만큼 연장을 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제3절 이용. 여러분, 특허권은요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중에서도 물건에 준하는 물건과 유사한 준 물건입니다. 준 물건. 그래서 이런 이제 재산권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재산권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권 설정할 수 있는데 이제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권 설정. 여러분, 실시권이 무엇이냐? 일단 실시에 대해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자면은, 실시는 2조 3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시는 발명의 목적에 맞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해서 실시라고 해요. 발명을 생산하는 것, 발명을 사용하는 것, 발명을 양도하는 것, 발명을 대여하는 것, 발명을 수입하는 것, 발명을 청약하는 것을 바로 실시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 이제 특허권은요 독점 실시권입니다. 오로지 특허권자만이 특허 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할 수 있어요. 제3자가 만약에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하면은 특허권 침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민법에서 잘 배우셨다시피 갑이 이제 토지 소유자일 때 제3자 을에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었죠. 이제 지상권이나 임차권과 같이. 을은 이제 대신에 토지 사용료 지료를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토지를 활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특허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갑이 발명 A에 대한 특허권자일 때 앞으로 이제 특허 발명을 이제 발명 옆에 R을 표시하면서 쓸 거예요. 그래서 A에 대한 특허권자일 때 제3자 을에게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실시권 계약이라고 해요. 영어로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을에게 이제 실시권 계약을 부여하면은 을은 적법하게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을 할 수 있게 돼요. 마치 을이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듯이 을이 갑의 특허 발명 A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을은 이제 실시권자라고 합니다. 실시권자. 대신에 을은 갑에게 이제 실시료를 줘야겠죠. 이 실시료를 영어로 이제 로열티라고 합니다. 로열티. 그래서 이런 어떤 실시권의 발생부터 어떤 성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다음에 제4절 특허권의 공유. 그래서 특허권이 공유일 때 어떠한 법적 관계가 형성되는지 그런 부분을 배우게 될 것이고, 다음에 제3장 특허권 침해. 그래서 먼저 제1절 총설. 그래서 총설에서는 이제 특허권 침해 요건, 특허권의 의미에 대해서, 그 침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배워볼 것이고, 그 다음에 침해 유형. 그래서 침해가 이제 되게 다양합니다. 이제 갑이 이제 A에 대한 특허권자인데 병이
갑의 허락도 없이 A를 뭐 생산하고 사용하고 양도하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갑의 A에 대한 특허권 침해겠죠. 근데 실제로는 대놓고 이제 갑의 A를 그대로 뺏겨서 실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침해를 회피하려고 이제 살짝 변경해서 이렇게 이제 실시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사소한 변경이라면은 갑의 특허권을 제대로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침해로 봐야겠죠. 맞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침해로 판단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이제 침해의 유형 파트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다음 이제 제3절 실시자의 항변. 이제 항변은 병이 이제 내가 침해가 아님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의 설사 이런 거를 실시하더라도 침해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이제 그런 부분을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즉 갑이 이제 병에게 공격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병도 이제 갑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것이고, 다음 이제 제4장 침해에 대한 인상 조치. 여러분, 병에 이제 이 A 다시에 대한 실시가 침해가 맞았어요. 그러면은 이 병의 실시를 금지시켜야지 갑이 영업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겠죠. 원래 이 A는 갑만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제3자가 갑의 허락 없이 실시함으로써 결국 갑의 영업이 방해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말로만 실시하지 마라 해가지고는 병이 이제 그 말을 기등으로도 안 듣겠죠.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병의 실시를 금지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침해 금지 청구예요. 지금 이제 네가 실시하는 A-가 침해니까 이거 실시하지 말라고 금지시키는 게 바로 침해 금지 청구입니다. 플러스 이 병의 이제 침해에서 갑이 손해가 발생했다면은 손해배상 청구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병이 이제 저질 침해품을 팔아서 갑의 신용이 떨어졌다면은 그거는 신용 회복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부당하게 이득을 수취했다면은 부당 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배우게 될 것이고, 한편 여러분 이제 병이 모르고 좀 과실로 이거를 침해했으면은 죄가 안 되는데, 만약에 병이 이게 침해인 거 알면서도 고의로 작정하고 실시했다, 그러면 이거는 죄예요. 무슨 죄? 침해죄. 그래서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죄의 요건, 그리고 어떤 그러한 벌칙들이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제5장 침해에 대한 형사상 조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9편 심판. 여러분, 심판이 뭐였어요? 이 심판은 행정청에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구하는 절차라고 했죠. 그래서 이 특허 심판은 특허청 산하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제1장 심판총론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심판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규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2장 심판강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심판 제도들을 배우게 될 것인데, 먼저 제1절 거절결정 불복심판, 즉 거절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심판이었죠. 그 다음에 제2절 무효심판. 여러분, 특허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발명이 간과되어서 등록된 경우에 그러면은 무효 사유를 구성한다고 했죠. 이때 이제 무효 심판을 제기해서 특허권을 소급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절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여러분, 제 갑이 A에 대한 특허권자입니다. 근데 을이 뭔가 A와 흡사한 A-를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이제 이 A-가 침해인지 아닌지 확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해서 빠르게 이 A-가 특허권 A에 대해서 침해를 구성하는지 구성하지 않는지 확인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권리범위 확인 심판입니다. 즉 침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정심판. 여러분, A가 보니까 진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3자는 갑한테 무효 심판을 제기해서 이 특허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갑이 이제 가만히 손가락만 빨면 있어야 되냐? 이 진보성에 대한 하자를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정심판이에요. 이 A를 이제 정정해서 이 진보성 하자를 없앨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정정심판이다. 다음에 정정의 무효 심판. 여러분, 이 정정은요, 어떤 정정의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 정정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음에도 잘못 정정이 되었더라. 그러면은 정정 무효 심판을 제기해서 그 정정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6절 통상 실시권 허락 심판은 그때 가서 배우기로 하고, 다음에 특허 취소 신청 제도. 그래서 여러분, 특허 취소도요, 이제 특허권을 소급 소멸시키는 제도인데, 근데 무효 심판보다 빠르게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해당 파트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재심. 여러분, 재판의 결과를 판결이라고 하죠. 그러면 심판의 결과는 무엇인가? 심판의 결과는 심결이라고 합니다. 심결. 여러분, 이 판결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죠. 이거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결에 치명적인 법적 하자가 있을 때 재심을 청구해서 다시 다투어 볼 수 있어요. 다음 이제 제10편 소송.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송은 어떤 민사상, 형사상 소송이 아니라 이 심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심결 취소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제 갑의 특허 발명이 진보성이 없어서 을이 갑에게 무효 심판을 제기했어요. 무효 심판. 근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무효 심결이 뜬 거예요. 그래, 이 A는 무효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끝이 아니라 이 심결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결 취소 소송이에요. 즉, 이 심결의 취소를 구해달라는 소송인 거죠. 그래서 갑은 이제 이 무효를 다투기 위해서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심판의 심결에 대해서는 심결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원이 담당하고, 이거 이 심결 취소 소송의 판결에 대해서 또 대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결 취소 소송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제11편 투기 발명. 여러분, 발명은 되게 종류가 다양하겠죠. 컴퓨터 프로그램도 있고, 생명공학, 기계, 의학, 이런 것들 다양한 발명이 있는데, 근데 그 발명마다 되게 성질이 다르다 보니까 특허 요건을 판단하는 방법도 좀 다르고, 또 침해에 대한 판단 방법도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서 또 발명별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다음에 이제 제12편 실용진단제도. 여러분, 이제 실용진단제도는요, 특허랑 95%가 일치해요. 그래서 차이나는 5%만 한 페이지짜리 표로 암기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특허제도의 목적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